147페이지 고용인입니다. 고용인. 자, 고용인이 뭔지 그러면 먼저 고용인을 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용인은 사람 인자가 붙으면 직원이고 놈자자가 붙으면 사장입니다. 그래서 고용자는 사장, 사장은 개업공개사하고 고용인은 직원인데 직원은 두 가지가 있죠. 자격증을 따가지고 취직하면 소속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 취직하면 중개보조원이라고 합니다. 이걸 둘이를 합해서 고용인이라고 합니다. 고용인, 직원입니다. 자, 그래서 고용인이 뭔지 보고 그러면 다시 교과서 147페이지 법제 15조 1항에 보면 이 고용인을 고용하거나 해고를 한 때에는 신고해야 된다. 물론 해고라는 말을 쓰지 않고요. 옛날에는 해고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은 중립적인 단어로 고용관계 종료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해고라는 말을 쓰지 않고. 자, 그 다음에 2항에 보니까 이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개사의 행위로 봅니다. 모든 행위가 아니라 무슨 행위요? 업무상 행위. 추정한다가 아니라 본다. 그래서 이 업무상 행위인지 아닌지는 사회통념상 주관적 의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객관적 사실로 보아 사회통념상 중개 업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판례를 보면 실장이, 우리 흔히 동네말로 실장이라고 하잖아, 고용인을. 실장이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전달해달라고 맡겨놓은 계약금 중도금을 떼먹고 횡령하고 그 다음 날부터 출근 안 할 경우 이게 업무상 행위인지 여부, 업무상 행위가 맞다는 게 판례입니다. 그래서 사장이 책임져야 된다. 근데 직원이 실장이 나이트클럽에 가서 부킹하다 싸움해가지고 손해 입힌 거는 업무상 행위가 아니니까 책임 안 져도 되죠. 자, 그래서 147페이지 고용인의 의, 고용인이란 소속공개사와 보조원을 말합니다. 직원, 실장, 부장, 저 같은 경우는 상무로도 취직해봤어요. 상무, 전무 등의 명칭야를 불문하고 고용자, 사장 밑에 근무하는 사람을 고용인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148페이지 고용인의 업무범위입니다. 업무범위, 양가로 1번. 업무범위는 앞에 첫 주에서 용어 정의에서 했는데 소속공인중개사는 개업공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 업무를 하거나 또는 개업공개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합니다. 보조하는 자. 근데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 업무는 못하고 보조만 할 수 있죠? 보조할 수 있는 점은 똑같습니다. 소속공개사나 보조원. 근데 차이점은 자격증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있고 중개 업무하고 못하고가 차이가 있는데 그럼 중개 업무가 뭐냐? 이게 또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근데 중개 업무가 뭔지 우리 법에는 없습니다. 국토부 유권 해석에 의하면 중개 업무란 계약서 작성, 그 다음에 확인설명서 작성, 이런 것들을 중개 업무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원은 계약서 작성을 못합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계약서를 작성했으면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됩니다. 서명 및 날인해야 됩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됩니다. 보조원은 서명 날인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 시험에 출제된 게 보조원이 개업공개사와 함께 서명 및 날인하는 것은 공인중개사법 위반이다, 위반 아니다, 이게 출제됐어요. 답은 보조원이 하는 것은 위반은 아니다. 보조원은 서명 날인하라는 말도 없고 하면 안 된다는 말도 없다. 그러면 법 해석상의 목적인 문제인데 민법에서 법 해석의 방법은 한목적성 이런 게 있습니다. 법 제정 목적에 타당하도록 해석을 해야 되고 이 법의 목적은 궁극적인 거는 국민경제 이바지라고 돼 있고요. 그게 옛날에는 국민재산권 보호라고 돼 있고요. 지금 공법에서는 목적을 공공복리라고 돼 있습니다. 그게 같은 말입니다. 사실은 일맥상통한 말이죠. 즉 국민들을 위해서 있는 거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도장 안 찍어도 되는데 한 명이 더 찍었다고 해서 국민들에게 피해되는 건 없죠. 오히려 보조원이 도장을 찍었으면 의뢰인들은 그 보조원에게도 책임을 물 수 있잖아요. 민사상. 공인중개사법이 아닌 민법상 책임, 민법 750조, 751조
의한 재산상 손해나 정신적 손해를 배상받을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보조원이 도장을 찍어도 위반은 아니다 출제됐습니다. 물론 찍을 의무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도장을 찍으려면 아무 도장이나 찍으면 되는 게 아니라 인장 등록을 해야 됩니다. 보조원은 인장 등록하지 않습니다. 둘 다 고용신고해야 됩니다. 업무 개시 전에 고용신고해야 됩니다. 고용관계 종료 신고해야 됩니다. 10일 이내 사후에 해야 되는 것 똑같습니다. 물론 해고라는 말은 쓰진 않는다고 했어요. 법조문에서는. 너무 길기 때문에 해고라고 적었고요. 그 다음에 둘 다 이때까지 한 것 중에서 둘 다 법제 10조 결격 사유에 해당되면 안 됩니다. 둘 다 결격 사유에 해당되면 안 되는 게 똑같다. 그 다음에 둘 다 이중소속을 하면 안 됩니다. 똑같습니다. 이중소속은 하면 안 된다고요. 그 다음에 둘 다 비밀 지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둘 다 금지행위 하면 안 되고요. 둘 다 거래사고 예방교육 대상입니다. 그 다음에 소속 공개사 될 사람은 실무교육, 중개보조원 될 사람은 직무교육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소속 공개사가 되고 나면 연수교육 받아야 됩니다. 2년에 한 번씩. 차이점 같은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다 지금 다 말하기가 힘든데, 예를 들면 이 소속 공개사는 신의성실, 품위유지, 공정중개 의무가 있습니다. 보조원은 그러한 의무가 명문 규정은 없습니다. 그 프린트 31번에 개공 플러스 소공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럼 소공만 해당되고 보조는 해당되지 않는 게 바로 품위유지, 신의성실, 공정중개, 그 다음에 인장등록 이런 게 있잖아요. 서명 및 날인 이런 게 적혀져 있죠. 31번 프린트 암기사항. 아마 이 프린트 암기사항은 이제 자꾸 시험에 임박해주면 이게 진짜 좋은 자료라는 걸 알 겁니다. 지금은 처음은 뭔지도 모르고 다른 사이트 제가 여러 사람하고 같이 강의하는 거 보니까 그냥 시험에 안 나오는 거 이야기해 주니까 재밌고 좋다 하고 시험에 나온 거 하니까 짜증난다 하고 이러더라고요. 수험생들은 잘 모르니까 아직. 그 시험에 그것만 다 암기하면 프린트만 암기해도 80점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칠판에 있는 게 바로 148페이지 고용인의 업무 범위 차이점이에요. 보조원하고 이 공인중개사법뿐만 아니라 모든 시험 과목이든 논문이든 무조건 비교해야 돼요. 논문을 쓸 때도 마찬가지고 논술형 시험을 칠 때도 마찬가지고 비교해야 되거든요. 우리도 논문 쓰면 외국에는 어떻게 돼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돼 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바꿔야 된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게 논문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 객관식 시험도 전부 다 비교하는 게 시험에 나와요. 예를 들면 민법에서 전세권, 물권인 전세권, 그 다음에 채권인 임차권, 채권의 물권화 경향이 있는 주택 임차권, 상가 임차권 이런 걸 구분하는 게 시험에 나온다고요. 예를 들면 비슷비슷한 내용을. 그래서 원장님한테 상가금을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바뀔 거라고 배웠어요? 아니면 바뀌었다고 배웠어요? 그 금액 6억 천 이렇게 4억이 뭐 바뀐다고 했지 바뀌었다고는 안 했을 텐데요. 1월 말 정도 바뀔 예정이에요. 지금 입법 예고는 돼 있고 아직 공포는 안 됐습니다. 공포하고 나면 시행이 되죠. 올 시험에 나오겠죠? 얼마로 바뀌었어요? 6억 천, 그 다음에 5억. 6억 천, 5억, 그 다음에 3억 9천, 2억 7천, 600이 1은 5고 3구는 27이다. 이렇게 암기하면 되죠. 3구 27. 서울, 과밀억제권역하고 부산광역시 포함. 그 다음에 이건 광역시가 아니면서 광역시에 준하는 보호를 받는 게 수도권에 있는 경기도 용인시, 김포시, 그 다음에 안산시, 이번에 파주시가 하나 더 추가됐어요. 세종특별자치시, 예? 경기도 광주시의 화성시, 맞아요. 화성하고 파주가 포함됐어요. 파주가 서울시하고 면적이 똑같아요. 화성은 훨씬 더 넓고요. 화성시, 파주시 이런 게 포함됐죠. 이 광역시에 준하는 보호를 받는 게. 이게 4억, 3억, 그 다음에 얼마였어요? 2억 4천, 1억 8천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거 옛날 거는 기억할 필요 없죠. 이게 받겠다고 이렇게 우선 면제를 받는 기준 금액이. 그리고 9% 올릴 수 있는 게 이제 5%로 주택하고 똑같이 올리는 걸로 바뀔 예정입니다. 9% 지금은 인상할 수 있잖아요. 1년에. 물론 이 금액 이하인 경우만 9%가 있고 이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상한선이 없어요.
그건 시세만큼 올릴 수 있다고요, 올리는 게. 예. 좋아서 웃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바뀐 거는 지금 세법도 많이 바뀌었잖아요. 지금 세법이 양도소득세 세율 바뀌었죠. 아마 또 지금 재산세도 보유세도 지금 바뀔 수도 있어요. 지금 당장은 올해는 안 바뀔지 모르지만 지금 뭐 자꾸 집값, 강남 집값이 자꾸 올라간다고 하니까 거기는 보니까 다 써붙여놨더라고. 10억 밑으로 팔지 말자. 뭐 59제곱미터 11억, 12억 그 자기들끼리 반상인이 뭐 하여튼 그 자기들끼리 모임에서 그렇게 정해놓으면 그게 시세가 돼버리더라고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전거래라고 하더라고. 또 자전거래. 자전거래가 뭐냐면 이게 허점이 부동산 거래 신고를 실제 돈 주고 받는 게 아니라 혼자 사고 파는 것처럼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거예요. 매도인 매수인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해제 신고 하여야 하는 게 아니라 해제 신고 할 수 있어요. 안 해도 처벌 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만 해놔버리고 해제 신고를 안 하는 거예요. 실제 돈 주고 받지도 않고. 그러면 그게 거래 사례가 되는 거예요. 거래 사례 비급법에서 이제 그럼 그게 거래 사례가 되니까 그다음부터 그대로 그냥 시세라고 떼버린 거예요. 사람들한테 매수인이 오면 이 봐라 지금 11억에 며칠 전에 거래됐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밸류맵이라고 스마트폰 어플에 밸류맵 이거는 현업에 가서 이제 필요한 건데 밸류맵이라고 있어요. 맵이 지도죠. 밸류가 이게 가치잖아요. 밸류맵이라는 거 스마트폰 어플이 있어요. 여기 보면 실거래가격 신고하면 바로 검색이 되거든요. 밸류맵 하나 다운받아 놓으세요. 현업에 가면 이게 중요해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가면 보기가 힘들어요. 이거는 지도가 나온다고 맵이기 때문에 지도가 나오니까 바로 옆에 건물 다 보인다고 그럼 시세를 금방 파악할 수 있죠. 이 손님한테 이게 먹히 들더라고. 저도 해보니까 브리핑하면 이게 먹히 드는 거예요. 실거래가격이 이렇게 됐다. 왜 이렇게 비싸냐 하면 실거래가격이 지금 한 달 전에 이렇게 됐는데 무슨 소리 하냐 지금 자꾸 올라가고 있는데 이러면 이게 어필이 되는 거예요. 실거래가격은. 그냥 호가는 입지제될 때까지 부르는 게 호가잖아요. 그 호가대로 호가는 설득력이 없어요. 호가 많이 뭐 12억 불렀다고 그게 사람들이 이게 12억이면 되겠냐 이게. 근데 실거래 가격이 12억 돼 있으면 믿죠. 그래서 그걸 자전거래라고 하더라고요. 인터넷에 제가 밴드에 자전거래라고 올려놨는데 자전거래 이게 주식에서 있대. 자전거래 실제 막 거래도 하지도 않으면서 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신고만 해놓고 해제 신고를 안 하는 거예요. 실제 돈을 12억 준 것도 아니고. 제가 여기 우리 학원 밴드에도 문제 올려주는데 반도 안 보더라고. 가입해 회원이. 이 2차만 하면서 너무 어렵다고 하면 1, 2차 같이 한 사람이 재수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말. 2차만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공부 잘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맨날. 너무 지금 약간 오버페이스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조금 속도 조절해야 돼요. 그 10월 달에 모든 정력을 쏟아부을 수 있도록 공부를 해야 돼요. 잘못하면 제가 친구들하고 저기 1월 1일 날 이제 태백산에서 오후 2시에 만나기로 했어요. 근데 뭐 차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냥 대중교통 기차 타고 밤차 타고 가가지고 새벽 2시에 도착해가지고 새벽에 기어 올라가서 추운데 그 뭐 라면도 못 먹겠더라고. 뭐 다 얼어버리니까 사진도 카메라도 안 되더라고. 너무 추우니까 아예 카메라도 꺼내지를 못하겠어요. 휴대폰을 손이 추워서. 그래가지고 뭐 배도 고프고 죽겠더라고. 그래서 새벽에 내려오니까 9시더라고. 갔다 내려오니까 그 오후 2시 만나기로 했으면 다시 올라가 있는데 다리 풀려가지고 못 올라가겠더라고요.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10월달에 시험 봐야 되는데 지금 5월달에 볼 것처럼 공부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좀 그러니까 페이스 관리를 잘 하시라고요. 10월달에 하려면 지금 공인중개사법 모르는 거에 너무 고통받지 말고 민법 열심히 해야 되겠죠. 지금 처음 하시는 분들은 민법이 시간이 많이 걸려요. 하루아침에 민법은 안 된다고. 리갈 마인드, 법적인 사고력이 있어야 되니까 민법에 최고 많이 해야 되고 시간을. 그 다음에 학개론 2차 과목 이거는 지금 어떻게 보면 단순히 암기하는 게 많잖아요. 뭐 연수교육 통지 2개월 전에 해야 된다. 왜 2개월인지 1개월이 아니고 논리적으로 생각해봐야 답이 없어요. 그냥 암기해야 돼. 솔직히 그거는 거래사고 예방교육 10일 전까지 통보해야 된다. 자꾸 암기하는 거는 나중에 반복해도 되기는 해요. 근데 나중에 하면 고통받겠죠. 계속 수업 듣다 보면 이제 나중에 쉽게 되는데 하여튼 1차에 치중을 하시라고 1, 2월은. 자, 고용인 148페이지 고용관계 종료 신고인데 이 고민할 게 없다고요. 고용신고는 업무 개시 전에 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사후 10일 이내에 합니다. 암기 프린트 40번에 2번에 보면 사후 10일 이내에 고용신고한다고 돼 있어요. 그냥 단순히 암기해야 된다. 사후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된다. 고용신고는 업무 개시 전에, 고용관계 종료신고는 사후 10일 이내에, 그 다음에 148페이지 맨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이 고용신고사항은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해야 된다.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 통보하는 건 암기 프린트 25번에 6번에 있습니다. 25번에 6번. 자, 그 다음에 이 고용신고할 때 자격증은 제출해요, 안 해요? 소속공개사면? 안 하죠? 그 51번, 암기 프린트 51번에 동그라미 3번에 보면 자격증은 제출 안 한다고 돼 있어요. 다만 외국인을 고용인으로 고용을 할 때에는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냐을 입증하는 서류는 제출해야 됩니다. 자격증은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 관리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외국인 등록번호만 입력하면 바로 자격증이 떠요. 언제 땄는지 이게. 그래서 제출 안 해도 된다. 물론 보조원 되려면 직무교육을 미리 받아야 되고요. 소속공개사로 고용하려면 미리 실무교육은 받아야 되겠죠. 전자문서로도 고용신고 가능합니다. 동그라미 1번 맨 뒤에 전자문서로 고용신고, 인장등록이 가능하다. 148페이지를 말씀드렸고요. 149페이지 고용신고, 고용관계 종료신고, 그 다음에 인장등록신고서도 있죠. 인장등록신고서. 그 오른쪽 맨 밑에 소속공개사 등록인장인 여기다 도장 찍어서 제출하면 이게 바로 인장등록이 된다. 따라서 인장등록하는 방법은 세 가지라고 했어요. 이렇게 하는 방법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등록 신청하면서 도장 찍어서 제출해도 되고 별도의 인장등록 신고서에 의해서 해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50페이지입니다. 개업공개사의 고용상 책임. 시험에 사장이 잘못하면 사장하고 그가 고용한 소속공개사가 공동책임이다. 옵니까? X입니까? 사장이 잘못하면 사장하고 그 직원하고 공동책임이다. X죠. 사장이 잘못하면 사장만 책임이 있고요. 고용인, 직원이 잘못했을 때는 직원하고 사장하고 공동책임이다. 이런 게 시험에 출제됐어요. 자, 그러면 직원, 여기서 지금 여기서 책임은 개업공개사의 고용상 책임이니까 사장으로서의 책임을 말하는 겁니다. 직원이 잘못했을 때. 그게 150페이지 맨 밑에 양가로 2번 민사책임, 그 다음에 152페이지 3번에 형사책임, 그 다음에 153페이지 양가로 4번 행정상 책임이 있습니다. 세 가지 책임이 있다. 직원이 잘못했을 때. 자, 그러면 만약에 직원이 1억 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습니다. 직원이 1억의 손해를 입혔다. 그러면 의뢰인은 이 직원한테 1억을 청구할 수도 있고 사장에게 청구할 수도 있다. 시험에도 출제했는데 사장에게도 책임이 있는 거지. 이 경우 사장만 책임이 있고 직원은 책임이 없다는 뜻은 아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보험회사에서 물어주고 나면 보험회사에서 개업공개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고 개업공개사는 다시 고용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구상권이라는 말도 민법 용어입니다. 민법 용어. 구상권, 너가 갚아야 될 돈을 내가 대신 갚았으니 갚은 돈 돌려달라고 하는 것을 구상권이라고 합니다. 뉴스에도 잘 보면 구상권 행사한다 이런 거 많이 나오더라고. 예를 들면 뭐 세월호 피해자한테 국가에서 일단 배상하고 그 선주한테 구상권 행사하겠다 뭐 이런 거 청구하겠다 이런 말도 나오더라고요. 그게 구상권이고요. 그 다음에 이 두 사람 간의 관계를 부진정 연대 채무 관계라고 합니다. 연대 채무. 민법 용어입니다. 부진정 연대 채무도 어려운 용어인데 쉽게 말하면 진정으로 연대보증을 서진 않았지만 연대보증 선 것과 똑같다. 즉 직원을 연대보증 서지 않았지만 직원이 잘못하면 사장도 책임이 있다. 연대보증하고 보증하고는 달라요. 민법에서. 근데 우리 시험에 잘 안 나오니까 참고로
연대보증을 쓰면 주채무자와 동일한 채무를 부담합니다. 즉 최고 금액의 항명권이 없습니다. 근데 보증을 쓰면 주채무자가 갚을 능력이 없을 때만 보증인이 갚으면 돼요. 근데 연대보증 쓰면 주채무자가 갚을 능력이 있어도 연대보증인에게 바로 청구하더라도 최고 금액의 항명권, 즉 주채무자한테 달라 해봐라. 갚을 능력 없으면 내가 갚을게. 그걸 최고 금액의 항명권이라고 하는데 그게 없다고요. 그 연대보증 선급과 비슷하다. 자, 이게 민사책임인데 민사책임하고 행정상 책임은 사장, 직원이 잘못했을 때 사장은 무과실 책임이고요. 그 다음에 형사책임은 직원이 잘못했을 때 사장이 형사책임지는 것은 과실 책임입니다. 뭐가 더 무거운 책임입니까? 그러면 무과실 책임, 과실 책임 중에서 무과실이 더 무겁습니다. 직원이 잘못했으면 사장은 과실이 없어도 책임을 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즉 직원이 고용인이 손해를 입혔으면 사장은 자기 잘못이 없어도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 근데 그러면 행정상은 뭐냐면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직원이 했으면 사장은 자기 잘못이 없어도 업무정지 당할 수도 있다. 자, 그 다음에 형사책임은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형사책임을 부담합니다. 뒤에 가면 또 벌칙에서의 양벌 규정이 나옵니다만은 미리 지금 나와 있으니까 다시 보면은 152페이지 방가루 2번에 형사책임 동그라미 1번에 보면 개업공개사가 고용한 고용인, 즉 소속공개사나 중개보조원이 법 제48조 48조가 뭐냐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49조라고 되어 있죠. 49조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지금 동그라미 1번 두 번째 줄 하고 있죠.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이 두 개를 48조, 49조를 행정형벌이라고 그래요. 즉 징역벌금. 이 행정형벌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직원이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개업공개사에 대해서도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형을 고한다. 밑줄 치십시오.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형 네모. 자, 그래서 사장이 직원 잘못으로 징역을 가는 일은 없다고요. 벌금만 받는다고요. 만약 여러분이 사장인데 직원 잘못으로 잘못하면 징역도 갈 수 있다면 불안해서 직원 고용 못하겠죠. 그 징역은 절대 안 갑니다. 벌금만 받습니다. 또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형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직원이 직원 잘못으로 만약 1,000만 원 벌금 받으면 사장도 똑같은 액수 1,000만 원 벌금을 선고받는 게 양벌 규정이다. 똑같은 액수, O다, X다? X라고요. 같은 금액이 아니라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형이니까 해당 조에는 1,000만 원 이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사장이 1,000만 원, 직원이 1,000만 원 벌금을 받아도 사장은 100만 원 벌금을 선고받을 수도 있다.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형이지 동일한 액수의 벌금형이 아니다. 이게 양벌 규정입니다. 양벌이라는 건 양쪽을 다 벌한다. 즉 고용인, 다시 말하면 직원이 잘못했는데도 사장도 벌하는 게 양벌 규정이고요. 다만이라고 그러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책에는 1번 맨 뒤에 그러나가 이게 다만 가태료는 양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게 아니고 그 맨 마지막에 동그라미 5번에 있네. 다만이라는 건 동그라미 5번. 동그라미 5번에 보면 맨 밑에 동그라미 5번 다만 이게 바로 과실, 동그라미 5번이 과실 책임이라는 뜻이에요. 다만 개업공개사가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법조문에는. 예, 그래서 과실이 없으면 양벌 규정에 의해서 벌금을 안 받는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그 동그라미 4번은 뭐냐면 직원 잘못으로 사장이 벌금을 받아도 이 법에 의한 벌금은 아니라는 게 판례예요. 이 법에 의해서 300만 원 이상 벌금 받으면 3년 동안 결격사유에 해당된다 이런 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직원 잘못으로 벌금을 1,000만 원 받아도 이 법에 의한 벌금은 아니므로 결격사유는 아니다. 다른 데 가서 취직을 못하거나 개업을 못하는 것은 아니다. 고용인 다 했습니다. 155페이지 1번 소속공개사 및 보조원은 전자문서로 고용신고할 수 있다. 28회 작년의 시험 문제입니다. 맞습니다. 고용신고, 인장등록,
재개신고, 변경신고 다 전자문서 가능하다고 했죠? 근데 휴업신고, 폐업신고는 전자문서가 불가능하다 했습니다. 1번이 답이고요. 2번은 보조원은 자격증 없죠? 소속 공인중개사가 자격증 있고 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니까 보조원 자격 확인을 요청해야 된다. 틀렸죠? 자, 보조원은 자격증 없는 사람입니다. 3번은 보조원은 직무교육 받아야 됩니다. 보조원 되기 전에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받아야 된다.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 그 다음에 4번은 고용관계 종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신고하는 게 아니라 10일 이내에 신고합니다. 그 다음에 5번은 보면 외국인을 고용인으로 고용하면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입증하는 서류는 제출하는데 자격증 사본은 제출 안 해요.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진위 여부를 확인합니다. 즉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외국 등록번호만 입력하면 바로 자격증 언제 땄는지 다 뜹니다. 그래서 자격증 사본은 암기 프린터 그래서 51번에 동그라미 3번에 고용신고할 때 소속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은 제출하지 않는다고 돼 있잖아. 51번 프린터 1번부터 3번까지 따라서 155번에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56페이지 중개계약입니다. 중개계약. 이 중개계약의 유형은 시험에 거의 출제되지 않고 있습니다. 중개계약. 그래서 161페이지 일반 중개계약 160페이지 일반 중개계약과 전속 중개계약이 있는데 중개계약이 뭐냐? 일단 중개계약이 뭔지는 알아야 됩니다. 시험에 출제됐어요. 매도인이 있고 매수인이 있고 개업공개사가 있으면 우리 집 팔아주세요. 팔아드리겠습니다. 사주세요. 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맺는 계약을 중개계약 또는 중개의뢰 계약이라 하고 중개가 완성되었을 때 거래 당사자 간에 맺는 계약을 거래 계약이라고 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중개 계약은 문서로 적어본 적이 저도 10년 동안 중개업해도 한 번도 없었거든요. 어떻게 의뢰인들이 우리 집 좀 팔라고요 이렇게 오면 손님이 오면 개업공개사는 잠깐만요 해가지고 매물 접수대장 그 법무사나 은행 같은 데서 준 게 있어요. 그 노트 꺼내가지고 잠깐만요 해가지고 예 어디 있는 집 몇 평짜리입니까? 얼마 받고 싶습니까? 손님 오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연락처 하나 주세요. 하고 30초 안에 끝내요. 중개계약을. 문서로 안 적죠. 중개계약서를.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이 중개계약이 일반 사람들이 중개계약이라고 하면 거래계약, 매매계약 이걸 착각해요. 이거라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중개계약은 우리 집 팔아주세요. 사주세요. 이게 중개계약이라고요. 그 지금 중개계약의 종류가 우리 책에 제가 안 하려고 했는데 일반 중개계약이 있고 그 다음에 독점 중개가 있고 전속 중개 이건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종류가 한 10년에 한 번 정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공동중개, 단독중개 네 번째 있는 게 뭐예요? 공동중개, 단독중개입니까? 뭐 있어요? 공동중개, 단독중개, 공동 그 다음에 순가 순가가 있고 정가가 있고 정률중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공동중개, 단독중개 이런 게 있습니다. 보통 이 5가지가 10년에 한 번 시험에 나올까 말까 한 이유가 우리 법에 명문 규정이 있는 건 일반 중개하고 전속 중개하고 2개밖에 없어요. 우리 법조문에 있는 거는. 그래서 법에 없는 거는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잘 안 나온다고요. 현실적으로. 일반 중개 계약인데 이 3개는 의뢰인과 개업공개사의 권리 의무에 따라 분류하는 방식입니다. 일반 중개계약은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서 일반 중개계약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어떻게 하냐면 매도인은 보통 중개사무소 한 3군데 이상 내놔요. 여기저기 다 팔아달라고. 그게 일반 중개계약이에요. 일반 중개계약은 여러 개업공개사에게 경쟁적으로 중개를 의뢰하여 이 중에서 가장 먼저 거래 계약을 성사시킨 개업공개사에게만 중개보수 지급하면 되죠. 근데 독점 중개는 저는 충격을 받았는데 2001년도 제가 호주 시드니에서 중개사무소를 방문했더니만 거기는 사람 이름도 다 적어놓고 몇 동 몇 호 다 적어놓고 모든 정보를 다 공개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는 그때 어떻게 돼 있냐면 중개사무소에 이렇게 유리창에 붙어있는 거 보면 금매, 전망 굿,
올수리, 즉시 입주 가능, 로얄청 이렇게만 적어놨어요. 그거 보고 뭔 말인지 하나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가 없잖아요. 어딘지 어느 집인지 찾아갈 수가 없도록 해놨어요. 근데 이 독점 중개를 하는 날은 다 적어놨더라고. 주인 전화번호까지 다 적어놨어요. 그래서 제가 이 주인한테 직접 전화해가지고 계약해버리면 우리나라 같으면 중개보수 못 받겠죠? 근데 여기 그런 못 받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니까 저보고 미쳤냐고 묻더라고요. 정신 나갔냐고 묻더라고요. 독점 중개니까 못 받는 건 절대 없대요. 그래서 그래도 혹시 못 받는 거 아니냐 하니까 저보고 이상하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독점 중개니까 무조건 중개보수 받아야 누가 계약하든지 간에. 그러니까 전화번호까지 다 공개하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는 지금 이게 이해가 안 돼. 지금도 이렇게 전화번호 공개하는 데 없죠? 그 독점 도입 안 됐고요. 전속이 그래서 한 20년 전에 도입됐는데 지금 전속이 전적으로 속한다. 전속이 독점하고 다른 점은 의뢰인 스스로 발견하면 중개보수나 위약금을 안 줘도 돼요. 독점과 달리. 독점은 무조건 중개보수를 지급해야 된다고 했죠. 전속을 맺은 개업공개사와 상관없이 내가 평소 알고 있던 이모 고모한테 팔았다 하면 중개보수 안 줘도 된다고요. 그게 차이점이에요. 혼자서 하면 단독, 2명 이상이 개입되면 공동중개. 그래서 현업에서는 단독 중개하면 양타 쳤다 이렇게 하고 공동중개하니까 반타, 단타 또는 인천에는 보니까 쪽 한 건 했다 이러더라고. 쪽이 뭐 한쪽만 해가지고 중개보수 한 쪽밖에 못 받는다 이 말이죠. 쪽 한 건 했다 이러더라고요. 쪽 한 건 했다고 술 한잔하고 뭐 양타 쳤다고 술 먹고 돈 벌리면 다 써버리고 없으면 빚내서 살고 잘못하면 이렇게 된다고요. 관리 똑바로 못하면 평소 때 돈 많이 벌어도 항상 어느 정도 저축을 해놔야 돼. 나중에 이거는 경기가 안 좋고 이러면 또 거래가 안 될 수도 있죠. 정책으로 다 묶어버리고 이러면은. 그러니까 돈 벌렸을 때 잘 모아놔야 돼요. 순가중개는 뭐냐 하면 10억만 입금시켜 주시오. 더 받는 건 다 네가 먹어도 좋다. 이게 순가중개 계약이에요. 그래서 순가중개 계약 자체가 당연히 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 왜? 받기로 약속만 하고 실제 초과해서 받지 않았다면 위반이 아니다. 초과해서 실제 받아야 위반이다. 정가는 한 건 하면 우리 지금 보통 분양권이 정가로 하고 있어요. 현업에서. 무조건 한 건 하면 100만 원. 이 서울 같은 데는 뭐 300만 원도 달라더라고 분양권. 이게 금액을 달라더라고요. 원래 분양권을 하려면 뭐 해야 돼? 지금까지 들어간 돈에다가 곱하기 요율을 해야 되죠? 근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무조건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달라고 해. 현업에서. 이게 정가라고 일정한 금액을 하는 거. 일정한 퍼센트가 우리 지금 법에는 일정한 퍼센트가 있죠. 0.9%. 이게 정률 중개입니다. 우리 법에 명문 규정이 있는 건 일반 중개와 전속. 투기를 조장할 우리가 가장 높은 건 순가 중개. 조직화 능률 하에 이상적이고 컴퓨터 시대에 인터넷 시대에 적합한 중개 계약은 하면 답은 공동 중개가 되겠죠. 공동. 돈 많이 벌려면 공동하면 양쪽에 단독하면 양쪽 다 받는데 혼자서 양쪽 다 받을 수 있는데 중개보수 단독은 공동하면 둘이 개입돼 버리면 한쪽밖에 못 받죠. 그럼 돈 많이 벌려면 공동을 활성화시켜야 된다. 단독을 활성화시켜야 된다. 시험에 나오면 공동입니다. 공동. 왜냐하면 단독 하려고 한 건 할 걸 공동하면 3건, 4건 할 수 있거든요. 저도 이거는 이해되더라고요. 제가 경기도 군포에서 하고 있는데 서울에서 전화 왔더라고요. 딱 아파트 특정해가지고 이 편한 세상 아파트 올라와 있던데 네이버 부동산 보고 전화했는데 지금 매수인 데리고 갈 건데 공동중개 할 거냐 묻더라고요. 안 한다고 하면 다른 중개업소에도 다 올라와 있거든요. 거기서 한다 할 거예요. 아마도. 그러면 빨리 한다고 해야 제가 한쪽이라도 매도측한테라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게 좋아요. 무조건 한 건이라도 더 하는 게 낫죠. 양쪽 다 받으려고 아끼다가 다른 사람이 해버리면 한 푼도 못 받는다고요. 자, 이게 중개계약의 종류입니다. 지금 이게는 시험에 거의 안 나와요. 그래서 말 안 하려 하다가 했는데 앞에 있는 거 이게 중개계약이다. 자, 그러면 161페이지 일반 중개계약이 있는데 양가로 1번 일반 중개계약은 작성해도 되고 말로 해도 된다. 구두로 문서로 적어도 되고요. 양가로 2번 일반 중개계약 표준서식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서식을 정하여 사용을 권장할 수 있는데 현재 권장하는 계약서 있다. 법정서식 있다. 일반 중개계약서는.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일반 중개계약서 필요적기 사항 암기 10번 암기 프린트 10번에 제가 보면 물가 수준이라고 적어놨어. 10번 맨 밑에 보니까 물가 수준 적어놨죠. 이게 작년에 출제됐어요. 중개대상 물의 위치 및 규모, 거래 예정 가격, 거래 예정 가격에 의한 중개보수, 의뢰인과 개업공개사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이 네 가지 사항을 기재한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의뢰인이 개업공개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요청받은 개업공개사는 그 요청을 거부할 수도 있다. 물가 수준 네 가지 사항입니다. 자, 그 다음에 162페이지 유효기간, 양가로 4번부터 유효기간 이런 것들은 전부 전속중개계약서하고 똑같습니다. 유효기간 원칙 3월 예외 당사자 약정입니다. 163페이지 메뉴에 보면 일반 중개계약서는 보존 의무가 없습니다. 전속중개계약서는 3년간 보존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163페이지 문제 옳은 것은 했는데 일반 중개계약서 1번 사용해야 된다. 구두로 말로 해도 된다. 그래서 X. 2번이 답입니다. 여러 군데 내놓을 수 있다. 다수의 개업공개사에게. 다수가 여러 사람이죠. 여기저기 팔아달라고 내놓을 수 있죠. 2번이 답이고요. 3번은 서면으로 체결해야 된다. 말로 해도 된다. 말로 해도 돼. 구두로. 그 다음에 4번 물가 수준 네 가지 사항을 기재한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죠. 요청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정보 공개해야 된다 했는데 일반 중개계약은 정보 공개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전속 중개계약은 공개해야 됩니다. 164페이지 이게 일반 중개계약서 법정 서식입니다. 왼쪽 메뉴에 시행규칙, 별지, 14호 이렇게 되는 건 법정 서식이고요. 근데 거래계약서는 법정 서식이 없다. 이 서식 중에 1번, 2번만 동그라미 하면 1. 을의 의무사항, 을이 개업공개사고요. 개업공개사는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되고요. 2번, 갑의 의무, 갑이 의뢰인입니다. 의뢰인은 여기 내놓고도 또 다른 데 내놓을 수도 있다. 2번은 확인 설명 의무를 이행하는 데 협조해야 된다. 의뢰인은. 자, 일반 중개계약은 여기저기 내놓을 수 있고 전속은 딱 한 사람한테만 전적으로 내놔야 되는 거죠? 맡겨야 되는 게 전속입니다. 그래서 1번, 2번 이것만 다르고 나머지 3번부터 165페이지까지 모두 전속 중개계약서와 똑같다. 자, 그러면 166페이지 전속 중개계약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별표 166페이지 2번 전속 중개계약 별표 시험에 반드시 출제됩니다. 전속 중개계약은 반드시 출제된다. (5번까지) 적을 텐데 여기에서 반드시 출제된다. 자, 그래서 시험에 개업공개사와 의뢰인이 중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반드시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X죠? 임의규정입니다.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전속계약이라는 게 연예인들 사이에서는 많이 하고 있죠. 방탄소년단은 어디에 전속돼 있어요? 방탄소년단. 예, 방탄소년단은 방시혁이가 탄생시킨 소년단이에요. 방탄소년단 뜻이. 그 방시혁이한테 전속돼 있어요. 방시혁이가 또 누군지 몰라요? 모르면 인터넷에 검색해봐. 방시혁이도 모르면. 서울대 미학과 나왔어. 그래서 있어요. 요즘 살 많이 쪘더라고. 방시혁이 왜 몰라요? 비 이런 애들 발굴한 애잖아요. 방시혁이가. 지금 총각이요. 혼자 살아요. 예, 그래서 전속중개계약, 전적으로 한 사람에만 속하는 것을 전속중개계약이라고 한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그런데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반드시 전속중개계약서를 작성해야 된다. 아까 일반 중개계약은 말로 해도 된다 했죠. 구두로. 근데 전속중개계약은 안 해도 되지만
전속중개계약을 하는 때에는 반드시 전속중개계약서를 작성해야 된다. 서면을. 그 다음에 전속중개계약서 3년 보존해야 된다. 앞에 일반중개계약서는 보존 의무 없었습니다. 3년 보존하지 않거나 전속중개계약서 작성 안 하면 업무정지입니다. 그 다음에 전속중개계약서만 작성하고 다 끝나는 게 아니라 7일 이내에 정보 공개해야 됩니다. 7일은 암기사항 39번에 7일 15개 정리되어 있습니다. 암기 39번에 7일 이내에 정보를 공개해야 됩니다. 정보 공개는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부동산 거래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정보를 공개해야 됩니다. 시험에 정보망과 일간신문에 공개해야 한다. X로 출제됐습니다. 정보망 및 일간신문 공개 X.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 둘 중에 한 군데 공개하면 된다. 현실적으로는 일간신문에는 안 하겠죠. 광고비가 비싸니까. 근데 지금 정보망, 한방이라는 정보망은 돈 안 내고 공개할 수 있습니다. 한방은. 지금 홍보기간이니까 그래요. 앞으로 이게 굉장히 활성화되면 돈 받겠죠? 지금은 공짜로 한방은 공개할 수 있어요. 근데 사설정보망, 우리 중개업소에서 현실적으로 쓰고 있는 사설정보망들은 친목회 회비를 2, 3만 원 정도 내요. 한 달에 그 정보망 사용료를. 자, 그 다음에 또는이고요. 둘 중에 한 군데 공개해야 되고요. 만약에 7일 이내에 공개하지 않았을 때는 임의적 취소할 수 있습니다.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자, 그리고 공개를 하면 안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뢰인 비공개 요청한 정보 공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의뢰인의 주소 성명 등 인적 사항도 공개하면 안 됩니다. 8회 시험에 강원대학교 부동산학과 문영기 교수께서 출제를 어떻게 했냐면은 대대로 물려받은 문전옥답이어서 며느리가 정보를 공개하지 말라고 해서 시부모 돌아가서 져서 팔라고 내놨는데, 근데 신속한 거래계약 체계를 위해서라면 공개할 수 있다. O입니까? X입니까? 공개하지 말라는 건 하면 안 돼요. 특히 며느리들이 하지 말라는 건 하면 더 안 되죠. 왜냐면 시골에서 시부모들 돌아가시자마자 땅 팔아먹으려고 내놓으면 시골 사람들 욕해 안 해요? 시골 사람들 무서워. 그래서 몰래 팔아먹으려고 말하지 말라 했는데 말해버렸다. 안 된다고요? 업무 등록 취소돼요. 이거 공개하지 말라고 하는 걸 공개하거나 7일 이내에 공개하지 않는 경우 두 개, 업무 정지가 아니라 임의적 취소. 이거 빼고 나머지는 다 업무 정지입니다. (168페이지) 168페이지 맨 위에 정보 공개해야 될 내용 7가지가 있습니다. 양가로 5번. 별표해놓고 암기해야 됩니다. 우리 암기 프린트 5번에 있습니다. 5번. 정보 공개해야 되는데 특상태 조건으로 공금을 사용해라. 공금. 특상태 조건 공금입니다. 암기 프린트 5번에 있고요. 득이 뭐냐면 그 부동산을 특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소재지, 면적, 지목 등을 말하고요. 특상태 할 때 상태는 상은 벽면 및 도배 상태, 태는 시설물의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조건은 뭐냐면 특상태 조건은 입지 조건, 환경 조건이고요. 그 다음에 권은 권리관계입니다. 동그라미 5번 권리관계. 권리관계가 중요합니다. 동그라미 5번. 그 권리관계 동그라미 5번 밑에 다만 밑줄 치세요. 다만 각 권리자의 주소 성명 등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 그 다음에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규제, 거래예정금액, 그 7번에 거래예정금액도 뒤에 밑줄 치십시오. 거래예정금액 및 공시지가인데 맨 마지막에 임대차인 경우에는 다만 임대차인 경우에는 공시지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걸 밑줄 치시라고요. 다만 두 개가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인적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시지가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는 게 아니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걸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공개해야 되는 거 이건 단순히 암기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171페이지 1, 2, 3번 있죠. 전속중개계약서 서식상 171페이지 1, 2, 3번을 제가 이게 3, 4, 5번으로 적겠습니다. 그리고 171페이지 맨 밑에 전속중개계약서나 일반중개계약서는 서명 또는 인입니다. 인 또는입니다. 또는 계약서 확인설명서에만 서명 및 날인이고 그 외의 모든 서류는 서명 또는 날인입니다. 171페이지 서식 171페이지 1번 을의 의무사항 을이 누구라고 했어요? 을이 개업공개사입니다. 개업공개사 개업공개사 의무인데 개업공개사는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 처리 상황을 문서로 통지해야 됩니다. 문서로 통지해야 된다. 구두가 아니고 문서로 통지해야 된다. 문서. 2주일에 1회 이상입니다. 2주일에 1회 이상. 코미디언 2주일 모르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모르죠? 2주일? 알아요? 어제 27살 먹는 분은 모른다더라고. 이주일이가 죽은 지 2002년 월드컵 때 돌아가셨거든요. 벌써 지금 16년 됐어요. 그러니까 한 20몇 살 되면 모르겠죠. 예, 2주일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2회가 아니라 2주일에 1회라고요. 코미디는 2주일에 1회, 일주일에 2회가 아니라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 처리 사항을 문서로 통지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면 7일 이내에 정보를 공개해야 되고 정보를 공개하고 나면 공개한 사실을 지체 없이 의뢰인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됩니다. 그 통지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X입니다. 문서입니다. 그래서 팩스로 통지해도 된다. 8회 시험에 출제했어요. 1995년. 그 당시에는 팩스인데 지금은 이메일, 전자우편, 카카오톡 됩니다. 전부 다. 문자 메시지로 보내도 상관없어요. 근거만 남기면. 자, 그 다음에 확인 설명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된다. 확인 설명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된다. 확인 설명 의무. 그러면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확인 설명을 안 해도 되고 전속 중개계약 체결했을 때만 확인 설명하면 된다 하면 X예요. 확인 설명은 어떠한 경우에도 생략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 그 서식에 171페이지 전속중개계약서 서식에 확인 설명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적어 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2번 우리 서식 171페이지 2번 저는 4번 갑의 의무입니다. 갑이 누구예요? 갑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갑, 종속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을이죠. 의뢰인 의무입니다. 의뢰인 의무인데 갑 매도 의뢰인이 A 개업공개사와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전속. 이렇게 전속을 A와 전속을 맺어놓고 전속을 맺은 개업공개사가 아닌 B 개업공개사에게 중개를 의뢰하여 거래한 경우에는 위약금을 50%에 100%예요? 의뢰하여 거래한 경우에는 중개 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줘야 된다 했기 때문에 굳이 퍼센트로 따지면 100%입니다. 서식에는 100%는 말 나와 있지 않지만 50%는 아니라고요. 그래서 50% X로 출제했어요. 50%가 아니라 중개 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이니까 퍼센트로 따지면 100%입니다. 굳이 따지자면. 자, 그 다음에 A가 소개시켜준 매수 의뢰인 을과 개업공개사를 배제한 채 직접 다이렉트로 거래한 경우에도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지불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현업에 가서는 이 손님 데리고 가면 감시를 철저히 해야 돼요. 손님들끼리만 둘이만 이야기하게 내버려두면 안 돼요. 그러면 사고 나요. 어떻게 사고 나냐고 우리끼리 내일 만나서 그냥 하자. 중개보수 뭐 100만 원, 200만 원 괜히 생돈 들어갈 거 뭐 있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계약하는 경우 많아요. 그러니까 저도 하니까 여자분이 화장실 가니까 남자 화장실까지 따라오더라고요. 그 왜 오는데 모르니까 화장하려고 따라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감시해야 돼. 그렇게 안 그러면 어린이들끼리 나누면 사고 나거든요. 이게 둘이 해버리면
이론적으로는 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받아내기가 쉽지 않잖아요. 소송해야 되고 하는 게. 어쨌든 감시해야 되고 둘이 못 붙어있게 해야 돼요. 의뢰인들끼리 만나버리면 전화번호 주고받고 하면 이제 골치 아프다고 전화해가지고 직접 할 가능성이 있죠. 자, 그 다음에 이런 거는 다 위약금을 줘야 되는데 아까 독점은 무조건 중개보수 준다고 했는데 전속은 스스로 발견한 사람하고 하면 어라고. 자, 문제입니다. 스스로 거기 3번 서식 보고 답하시라고 그 171페이지 2번에 동그라미 1번에 3번 보니까 전속중개계약 유효기간 내에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한 경우 그 위에 다시 동그라미 1번에 올라가서 두 번째 줄에 다만 조금 전에 읽은 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한 경우에는 중개보수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의리 중개행위를 할 때 소요된 비용,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 자, 문제 내보겠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발견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위약금이나 중개보수 50% 받는다. 한 푼도 못 받는다. 답이 뭡니까? 위약금이나 보수를 스스로 발견한 경우에는 한 푼도 못 받는다. 50% 받는다. 답이 둘 중에 하나 답이 있어요. 뭐예요? 답은? 한 푼도 못 받아요. 위약금이나 보수는 조금 전에 읽었는데 뭐 비용 받는다고 소요된 비용. 소요된 비용이지 위약금이나 보수는 한 푼도 없다고. 비용 지출하는 거 자비하고 비용 들어가는 것만 받을 수 있어요. 저도 이게 봉평에 현장 임장활동을 하러 와봤어요. 봉평 땅 메밀꽃 필 무렵 그 땅 그때 한 10년 전에 10년도 넘은 거 같네. 10년 전에 그때 20만 원 달라더라고. 15년 전인가 이 평창 올림픽 그때 위치도 안 됐는지 모르겠어 됐는지 확실히 모르겠는데 하여튼 15년 전인가 15년 정도 됐겠네요. 그때 벌써 20만 원 달라더라고. 평당 산에 가니까 막 포크레인 가지고 산 다 파헤쳐 놓고 20만 원씩 평당 달라더라고요. 저 데리고 온 현장 안내한 분이 나이가 많은 분인데 땅이 어딘 거냐 모르니까 찾지를 못해. 이 사람도 포크레인을 다 파헤쳐 놓으니까 지금 같으면 네이버 지도 다음 지도 이런 거 보고 위성 지도 보면 다 알 수 있죠. 근데 그 당시에는 뭐 어딘지 몰라가지고 그냥 못 샀어요. 결국 알았으면 샀을 텐데 뭐냐 물으면 그 땅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땅을 특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번지수를. 자, 어쨌든 그러면 스스로 발견하면 차비는 받을 수 있겠죠. 차비 같은 거는. 그럼 차비 들어간 거 있으면 받는데 그래도 무조건 다 받는 게 아니라 중개보수의 50% 범위 내에서 소요된 비용을 지불하되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비용만 인정한다. 중개보수가 100만 원인데 차비 110만 원 들어갔다 하면 110만 원 안 주는 거예요. 다 비용. 아무리 비용 많이 들어갔다 해도. 얼마만 준다고요? 보수의 50%까지만 비용으로 인정해 준다고. 안 그러면 내가 중개보수는 100만 원인데 광고비 150만 원 들어갔다 하면 150만 원 줘야 되잖아요. 무조건 다 준다고 하면 비용을. 그럼 가짜로 영수증 끊어오고 할 수도 있잖아요. 광고비 지출도 안 하고. 그래서 비용 한도가 중개보수의 50%까지만 비용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스스로 발견한 사람하고 한 경우. 위약금이나 중개보수는 한 푼도 못 받아요. 다만 비용을 받는데 그 비용도 무조건 다 받는 게 아니라 보수의 50%까지만 비용으로 인정해 준다. 자, 이제 하나만 하면 끝이에요. 그게 뭐냐면 이제 유효기간입니다. 유효기간. 유효기간 원칙 3월 예외 당사자 약정입니다. 원칙 3월 예외 당사자 약정. 예외 당사자 약정이기 때문에 2개월로 약정할 수도 있고 5개월로 약정할 수도 있죠. 43번에 동그라미 3번 있잖아요. 암기사항 43번에 동그라미 3. 43에 동그라미 3번 있죠. 유효기간 원칙 동그라미 3번 4번 전속중개계약이나 일반중개계약 모두 유효기간은 원칙 3월 예외 당사자 약정입니다. 자, 이렇게 전속중개계약까지 하고 그 4번 170페이지 문제 보겠습니다. 맨 밑에 있는 문제. 틀린 것은 했는데 4번 갑이 비공개 요청하지 않는 경우 을이 전속중개계약 체결 후 2주일 이내에 X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부동산 거래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공개해야 된다. 지금 여기 2주일도 있긴 있잖아요. 이게 헷갈리니까 이게 나온 게
그 정보 공개는 7일 이내 해야 되죠. 7일 이내. 2주일에 하는 게 아니라 7일 이내 정보 공개하고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 처리 사항을 문서로 통지해야 돼요. 지금 손님 몇 명 보고 갔다. 조금만 더 기다려라. 이런 거 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는 업무 처리 상황을 2주일에 1회 이상 문서로 통지해야 되고 정보 공개는 7일 이내 해야 되죠. 4번이 그래서 답입니다. 이런 식으로 기출문제를 보면 아마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방향을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173 부동산 거래 정보망부터 하겠습니다.